저희 진행할 때는 마스크 벗고 진행하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영화 이제 개봉을 앞두고 가장 대규모의 관객과의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매 여름밤의 감독님과 그리고 배우분들 모두 자리해 주셨는데요. 큰 박수 주시면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 맞춰 오셔가지고 인간 구별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앉으시죠. 네. 네. 여러분 지금 뒤에 있는 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거 알고 계시죠? 보시면서 오픈 채팅방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도 좋고 뭐 인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드디어 영화가 8월 20일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이런저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영화 개봉을 앞두고 감독님과 배우분들 다 함께 모셨습니다. 윤상민 감독님부터 관객분들에게. 네,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남매 여름밤 연출한 유다주입니다. 네, 시간 내서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가족들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인데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매 여름밤에서 옥주 연기한 최정은입니다. 오늘 시간 내서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매 여름밤의 김지영을 맡은 박순진입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외워보신 거 아니죠? 네, 안녕하세요. 저 남매 여름밤에서 미정역 맡은 박현영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찜통이라서 정말 오는데 습도가 거의 한 99%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많은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들려요. 들립니까? 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남매 여름밤에서 아빠 병기 역을 한 양흥주라고 합니다. 언제나 지금 계속 이렇게 관객분들을 뵐 때마다 사실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습니다. 정말 이렇게 코로나도 그렇고 장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영화 작년에 부산영화제에 소개되고 나서 그 이후로 이런저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했지만 또 얼마 전에는 뉴욕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에서 또 경쟁군이 유일하게 또 추천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또 기대하시는 만큼 아마 올해 가장 독립영화계에서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이 아닐까 하는데 여러모로 부담도 되시고 또 동시에 또 이런 개봉이라는 과정까지 오시기가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또 감격스럽기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희가 처음 부산 상영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영화를 위해서 관객들이 시간을 내주는 경험을 저도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단편 영화 상영을 할 때도 이제 섹션을 상영을 하니까 사실 관객들이 이 영화를 위해 시간을 내준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어떤 반응을 얻을까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시기에 개봉까지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정말 신기한 일이고 그리고 또 어떤 영화제 초청이나 이런 것도 되게 감사하지만 또 관객분들께서 이제 관객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그 가장 큰 설렘이자 좀 떨리는 어떤 경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표정을 읽을 수는 없지만 여기서 좀 느껴지는 이제 설렘 같은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영화에 대해서 느끼셨던 점들 많이 또 올려주시면서 저희 중간중간 읽으면서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족들이 다 모인, 저 아까 전에 대기실에 들어왔는데 약간 명절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약간 명절에 사람들 다 모여서 또 게다가 오늘 단체 티를 또 맞추고 오셔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또 이런 과정들이 정말 어떤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오랜만에 반갑게 또 인사하고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여러분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으세요? 할아버지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할아버지! 네, 김상국 배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가족분들께서 또 오셔가지고 영화 함께 다시 또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한복하시느라 잠깐 자리를 조금 늦게 저희 함께 해주셨는데요. 아유, 진짜 명절 같죠? 저희 배우님 오늘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먼저 한번 듣고 저희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네. 할아버지! 네,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 할아버지가 1층으로 데리고 내려가야 될 것 같은 느낌 뭐죠 지금? 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가시죠. 아유, 뭐 영화 속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남매의 여름밤은 여러분들이 지금 금방 보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따끈따끈한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은데 단순히 그냥 어떤 여름밤에 일어났던 어떤 가족의 이야기만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시기에 공기, 촉감, 막 습도, 막 냄새 이런 모든 것들이 오감이 다 느껴지면서 각각들의 그 시기 혹은 아니면 지나갔던 어떤 사라진 것들에 대해서 되게 환기하고 또 기억하게 되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름방학에는 계약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삶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을 함께 좀 짧지만 굉장히 아름다웠었던 여름밤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옥주역의 또 최정훈 배우와 그리고 동주역의 박순진 배우 그리고 사실 옥주와 동주를 낳은 양홍주 배우 이름을 뭔가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계속해서 아빠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지만 마지막에 보면 그 장례식장에서 이름이 나오죠. 이병주 씨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정 고모님, 그리고 박현영 배우님 오셨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역의 김상동 배우님까지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김상동 배우님 우리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손주님들이 오셔가지고요. 저희 인사 한번 좀 듣고 시작할게요. 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노인 역할을 한 김상동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77살이에요. 잘 부탁합니다. 아마 이 배우분들의 다 등장, 박현영 배우나 양주 배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춘천이라든지 그 많은 독립영화 안에서 굉장히 또 많이 보아왔고 또 익숙했던 배우들이라면 또 이 어린 배우들 그리고 특급 신인 우리 김상동 배우님까지 아주 새롭게 만나게 되는 배우들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IMDb에도 인터넷, 구글, 네이버에도 잘 찾아지지 않는 개인에 대한 좀 소개를 조금 듣고 싶어요. 어떻게 배우를 또 하게 되고 이 작품과 또 만나게 되는지 그 과정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최정호 배우. 네. 나이 까도 되나요? 네. 미역에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이제 20살 됐고요. 네, 이름은 최정훈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엄청 어렸을 때부터 배우가 꿈이었는데 중학교 정도 때 이제 조금 진지하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연기학원을 다녀보자 해서 이제 연기학원을 다니게 됐고 그러면서 그 부담을 따라가기라는 단편 영화 오디션을 이제 처음으로 봤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붙어가지고 그 작품을 이제 찍었고 그 작품 스틸컷을 보고 이제 감독님께서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디션인 줄 알고 이제 오디션을 봤지만 이제 감독님께서는 그 스틸컷을 보시고 조금 이 배우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남매의 여름밤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단편을 제외하고는 첫 장편 데뷔작. 네, 작품 첫 데뷔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 정말 어떤 배우에게 첫 데뷔작이라는 건 거의 평생을 따라가는 그런 작품이라서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준 배우님, 어떻게 이렇게 함께하게 되셨나요? 너무 많이 커서 그 사이에 깜짝 놀랐는데. 네. 저는 연기를 5살 때 했고요. 5살요? 아, 선배님이신 거예요? 네. 5살 때 했고요. 감독님 오디션으로 저 불렀을 때는 제가 TI로 갔었어요. 네? TI에서 오디션을 봤었어요. 어린이 그 엔터테인먼트 네, 회사군요. 네. TI. 네. 거기서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 잘 나와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거기 감독님 말로는 제가 들어갈 때 비몽사몽으로 들어갔다고 애가 이상해 보인다 해가지고 애가 이상해 보인다. 그래가지고 좀 더 쉬다 와라 해가지고 좀 쉬다 와서 했는데 전 안 될 줄 알았어요. 엄마도 안 될 줄 알았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엄마도 놀라고 저도 놀라가지고 엄마가 저가 원하는 걸 좀 해줬어요. 어떤 걸 해주셨어요? 그냥 갖고 싶었던 거 그냥 토이저러스 이런 데 가가지고 해줬어요. 아, 토이자로스로 이어졌던 캐스팅 얘기였군요. 감독님 이상해 보인 건 아니었죠? 아니에요. 네. 되게 힘들어 보여서 이제 피곤하면은 이제 자고 마지막 순서에 다시 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 이상해 보인다라는 워딩은 쓰지 않았고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오디션장에서 주무셨다는 얘기는 맞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대배우들이 시작할 때 저렇게 시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상동 배우님은 이 작품이 첫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또 함께 하시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요? 네. 어떻게 오디션을 보셨어요? 제가 이걸 지금도 누가 배우라고 호칭을 하면 아주 어색해요. 조금 전에 이 꽃다발을 준 놈이 저 외손주인데요. 네. 우리 딸내미가 저 외손주를 끌고 이제 이 학이라고 그랬지? 리스폰인가? 이 친구처럼 그저 한 5살인가 이제 길을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집에서 이제 소일거리 없이 그냥 지내니까 우리 딸내미가 나를 좀 뛰어나졌어요. 오디션이요. 오디션도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있는데 감독님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 나갔죠. 그 커피숍 저 파는 데 나가서 이제 저 감독님이 나를 이래보고 사진 찍고 이래서니까 이거 찍고 이래서 찍게 된 거예요. 그러니 8개월이에요. 그때가. 그러니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갔다 온 지가 작년인가요? 작년 10월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 저도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가요. 근데 2년째 아직까지 누가 배우라고 그러면 아주 어색해요. 음. 그냥 어르신이래 불러주는 게 아주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극장 개봉작 되셨군요. 근데 감독님은 어떻게 그 김상동 배우의 포텐셜을 발견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 친구, 그러니까 친한 오빠가 이제 다른 단편 영화 현장에서 김상동 배우님이 잠깐 출연을 하셨었는데 그때 뭔가 연기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엄청 자연스럽게 이제 그 환경에 녹아드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매의 여름밤에 되게 잘 어울리는 배우인 것 같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 김상동 배우님을 만나게 됐고, 근데 사실은 카페에서 되게 배역에 대한 이제 연기나 오디션을 본 게 아니라 그냥 사실 서로 각자 살아온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그냥 그 경험들을 공유했고, 그리고 그 승준
배우랑 비슷한 나이 또래 손주가 있으셔서 되게 어쨌든 영화에 정말 잘 녹아드실 수 있겠다. 뭔가 막 연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할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담아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김상동 배우님과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양은주 배우님과 박현영 배우님은 이 시나리오에서 또 어떤 점이 이 작품을 꼭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드셨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읽었고요. 네. 또 전혀 저한테 뭐 이렇게 글쎄 그냥 뭐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저한테 전혀 거슬린다 그런거나 뭔가 이상한 부분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제가 좋았던 거는 뭔가 굉장히 심심하고 별일 없이 이렇게 사건 중심의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아닌데 굉장히 또 그런 영화의 전통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런 영화들을 좀 좋아하는 데다가 안 그래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실 그냥 뭐랄까요, 그냥 왜 학생들 특히 이게 이제 졸업 영화 작품이었기 때문에 감독님이 아직 되게 젊으시고 그게 저의 선입견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왠지 그런 거장 감독님들의 영화를 이렇게 사실 비슷하게 이렇게 오마주해서 찍는 이제 많은 또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냥 시나리오만 봤을 때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시나리오가 어쨌건 굉장히 완성도가 있는 데다가 어떤 굉장히 섬세한 정서가, 근데 그것이 되게 잔잔하게 이렇게 정말 잔잔해서 이렇게 거의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잔잔하게 이렇게 어떤 굉장히 애수라고 하잖아요. 애잔한 어떤 그런 슬픔이 있는데, 그래서 감독님을 만나고 되게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일단 만나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감독님 뵙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시나리오 자체가 굉장히 여백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뭔가 감독님이랑 얘기해서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도 어떤 이런 굉장히 보편적인 저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어떤 이 설정 자체가 약간 특수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저도 어렸을 때 뭐 이모나 이렇게 친척들이랑 같이 한 시기 동안 살았던 기억도 있고, 어떤 그런 정서들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감독님 첫인상 어떠셨어요? 감독님 첫인상이요? 네. 진짜 저는 감독님이 정말 애띄어 보여가지고, 지금 감독님이 제가 처음 뵌 게 2년 됐으니까요. 그때는 뭐 지금도 여전하시지만 정말 아니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진짜 소녀 같은 그런 느낌. 남의 여름밤장 부모는 이혼에 성공했는지 은하매님께서 이혼에 성공 성공하셨습니까? 진짜 힘내 이러고 싶었는데, 전 정말 미정 힘내라 응원하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영화의 마지막에 등장하지 않잖아요. 네. 그 장례식장에서의 그거를 계기로 결국은 약간의 타협점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그게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양은주 배우님은 또 어떻게 한때 또 하시고 계십니까? 예, 저는 윤남비 감독을 처음 본 게 제가 전주영화제에서 이제 저녁에 일정 끝나고 술 마시고 있는데, 그래도 잠깐 나왔는데 누군가 불러요. 저 선배님, 저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도발적이신 분이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생략해서 그런데 어쨌든 좀 알고 싶다고 연락처를, 나중에 저랑 작품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그리고 또 뭐 설마 연락이 오겠어? 사실은 이런 마음도 사실은 있는 가운데 연락처를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몇 달 있다가 연락이 와서 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역할이 제가 그 전까지 전작들이 뭐 춘천이나 겨울밤에 이런 거 보면 바람난 중년, 아니면 이제 이혼 위기에 있는 중년 남자, 거의 이런 식이었는데, 네네네. 근데
전격적으로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뭐 다른 짧게 나온 영화도 그렇고 아니면 연극에서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아빠 역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고 결정적으로는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떤 저의 나의 연기의 폭을 좀 한번 넓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도 했었기에 또 흔쾌히 또 이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흥주 배우님과 저기 우리 승준 배우님이 너무 진짜 아들 같아서 어느 분이 먼저 캐스팅됐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다들 저를 되게 도발적이로 표현을 해주시는데 네, 양주 배우님도 이제 전주에서 뵀을 때 이제 내가 겨울밤에 장우진 감독님의 겨울밤에를 너무 인상 깊게 보고 이제 막 얘기를 나누면서 가던 와중에 이제 양주 배우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배우는 되게 가부장적이지 않고 또 전형적이지 않은 남성상을 좀 표현해줄 수 있는 배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던 사이 딱 뵙고 막 달려가서 이제 선배님 너무 영화 잘 봤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영화를 이제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양주 배우님을 이제 먼저 캐스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승준 배우를 만났는데 양주 배우님이랑 너무 이 이미지도 되게 닮았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바로 이제 승준 배우 만나고 나서 양주 배우님한테 선배님도 보시면 놀라실 거다. 엄청 닮은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바로 연락을 드렸었어요. 그러게요. 옆에 같이 앉으셨어야 됐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많은 분들이 배우분들 연기 너무 잘하셔서 진짜 가족 같아요. 뭐 연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사실 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아마도 올해 초에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유행어처럼 했던 그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사람이 봉준호 감독의 말이 어떤 선언이 아니라 지난해와 올해 한국 영화를 정리하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남매의 여름밤은 뭐 아주 개인적인 기억들을 어느 부분들 좀 들고 오기도 했겠지만 결국 보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각각의 개인의 기억들까지 아주 공통의 기억까지 끌어오는 그런 효과를 만들었던 영화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사실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감독들이 굉장히 작은 얘기인 것 같고 또 누군가 봤을 때 굉장히 자전적인 얘기인 것 같고 이런 이야기가 과연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만들어져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아마 많이 처음에는 가장 하시지 않았을까 싶고 이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결국은 그 완성된 이후에 영화를 바라보는 이 이야기를 바라보는 감독님의 마음 또한 바뀌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만들 때도 처음에는 어떤 장르나 이제 영화적 문법에 조금 시나리오의 문법에 기대서 가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 이게 왜냐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이야기고 가족의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는데 그 어느 한 순간이 허구로 비춰질 경우에 이 모든 게 다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주변 분들이 그래도 솔직하게 영화를 좀 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 어쨌든 첫 영화고 이러니까 솔직한 어떤 심정이나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이게 어떤 이제 누군가 소수에게 다가가더라도 좀 깊이 있게 영화를 만들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줬고 저도 이 영화가 그래야 의미가 있고 이제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관객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영화가 어느 누군가에게 가서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친구들이 영화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감사한 마음이고 그리고 그게 되게 희미한 빛이었는데 만들 때는 그게 따라가서 이렇게 영화가 나왔고 그것을 관객분들이 이렇게 바라봐 주셨을 때 제가 관객분들이 이제 영화를 만나면서 영화가 완성이 되는구나 그리고 조금 어떤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만들 때 이제 관객이 되게 어떤 무형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의식을 하지 않고 그래도 좋은 영화를 만들어야지 라는 다짐으로 만들었는데 그 영화를 되게 의미 있게 만들어 주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입니다. 유형의 은한매들이 엄청 많이 생기셨던 그런 상황이 됐죠.
보면 처음에 동주가 할아버지 집 커? 라고 물어보면서 시작을 해요. 이 뜻은 거의 이제 초등학교까지 들어온 이 친구가 할아버지 집을 한 번도 안 가봤다는 뜻인 것 같거든요. 양주 배우님, 이 가족에게 할아버지와의 그 뭐랄까 그 사이의 관계는 어땠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중국도 작년에 갔다 오시고 그랬죠? 네네. 사실은 병기의 마음은 아버지한테 사실은 되게 성공한 아들의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사실 도움은 많이 받긴 했지만 쉽게 내비치기 싫어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잘 안 되니까 못 찾아뵙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좀 자주 아이들이 좀 볼 수 있게 아버님한테 좀 데려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사실 죄송해서 못 데려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끝까지 골목으로 몰리고 나서야 이제 마침내. 네네네. 그 병기는 되게 오랜만에 만난 무해한 중년 남성이기는 했었던 거예요. 스크린에서 만나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영화의 대부분의 우리의 입장은 그 집에 할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방문하는 사람이 되긴 마련인데, 진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할아버지는 이 큰 집에서 홀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가 궁금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아마 홀로 사셨을 테고 뭐 아들, 딸 그렇게 자주 찾아오진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데, 김상금 어르신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역할에 사실은 막 대사가 그렇게도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본인이 많이 표현하셔야 되는 역할은 아니시지만, 동시에 이미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 거다 본인 머릿속으로 좀 상상하셨던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는 가족이 오기 전 여름밤 전에 어떤 삶을 홀로 살고 계셨을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 하고, 맨 나중에 그 저 장면에 장례식장 있잖아요. 네,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이 젊은 양반들 결혼들 빨리 하셔갖고 좀 애들 좀 많이 좀 나라고 그러면 좋겠어요. 너무나 진짜 씁쓸한 장례식장이네요. 그건 내가 봐도 아이고 저거 뭐 집에 제사 지내는 것도 못하잖아. 그리고 노인역을 한 내가 죽음으로 해갖고 이 아들은 재결합이 거의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딸도 결합을 시켜갖고 이래는 끝났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죠. 네. 좀 장례식장에 좀 사람들도 많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장례식장의 이 장면이 약간 비현실적이기도 할 정도의 느낌이 있던 것 같아요. 뭐 적어도 한두 명의 사람들이 오갈 것 같은데, 이 영화 속에서는 거의 대부분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장례식장 지문은 뒤에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얘기를 먼저 하셨으니까 제가 또 이걸 또 이어가자면, 장례식장에서 그건 사실은 옥주의 꿈이기도 할 텐데, 보면 뭐 각각들이 같은 장소에 앉아서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과연 저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누구의 시선일까가 좀 궁금해졌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 할머니의 시선인가, 혹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시선인가, 아니면 누구의 시선일까, 혹은 뭐 그냥 누구의 시선도 아닐까, 이 시선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혹시 정해놓으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장면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었어요. 저희 영화가 남의 여름밤이 되게 촬영을 할 때 이제 좀 관조적으로 이제 촬영을 하거나, 혹은 이제 배우들의 동선을 좀 멀리서 바라보는 어떤 느낌을 많이 담았는데, 그 장면은 이제 촬영 감독님이 제안을 해주셨었어요. 그 꿈 장면은. 근데 저도 이제 동의를 했던 거는, 좀 연출자의 개입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장면이 되게 꿈의 어떤 진입을 좀 알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것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할아버지 뒤에 이제 영정 사진을 배경으로 가족들이 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을 바라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 개별 컷들이 뭐 어떤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시선보다는 조금 외부의 시선으로 이제 좀 연출을 하긴 했어요. 그게 제가 좀 그런 장면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뒤에 할아버지의 어떤 사진으로 좀 그가 이제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그 빈 자리를 어떤 내 자리를 함께 한다라는 그런 거를 좀 네, 보여주고 싶었는데 특히나 이제 옥주가 밥을 먹는 장면을 촬영할 때는 이제 저희 스태프들은 그 뒤 후반부의 상황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서 좀 울기도 했었어요. 네. 옥주가 처음에 엄마가 꿈이지만 엄마가 등장했었을 때 뭐라고 말을 할 것 같이 입을 계속 떼다가 결국은 어떤 단어를 이렇게 연결러내지 못한 상태로 그냥 계속 바라보는데 뭔가를 말하려고 했었던가요? 어떤 단어 같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막 말하고 싶은 말 되게 많잖아요. 왜냐면 주가 인정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계속 속으로 엄마를 되게 보고 싶어 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을 텐데 그때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는 그냥 약간 엄마라는 단어 이렇게 불러보고 싶은데 그게 쉽게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냥 약간 여기서만 맴도는 그러게요. 입술 모양이 엄마가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잘 안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었던 장면이라서 오히려 더 마음이 많이 울컥했었던 그런 순간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가족 되게 면성애자 아닙니까? 국수, 비빔국수, 라면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처음으로 싱겁지만 국에다가 밥을 고모 왔을 때 밥 먹기도 하지만 근데 이런 같이 함께 그 현장에서 함께 밥을 먹는 거는 물론 밥차 같은 게 와서 밥을 먹는 경우들의 기억들도 있겠지만 영화 속 장면에서 어떤 것을 같이 나눠 먹고 하는 게 배우들에게 있어서 저희 관객들은 모를 어떤 좋은 기억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 장면에서 특히나 뭐 콩국수 장면이나 비빔국수 장면을 기억나는 순간들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누가 비볐나요? 진짜 다 실제로. 네, 그걸 이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콩국수는 저희 그 제작팀에서 그 주변에 굉장히 맛집이라고 하는 데서 갖고 왔는데 서리태 콩국수였습니다. 인천에요? 네, 서울이요? 네, 서울에서. 네. 근데 대단히 맛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먹었던 콩국수 중에 탑5 안에 드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빔국수는 거기 현장에서 직접 만들었는데요. 맛은 없었습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제 기억에 조연출께서 아마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아, 맵지 않게 하시려고. 할아버지 다행이시네, 안 드셔가지고. 이게 질문이 있으셨어요. 여름님께서 잠시 옥주의 삶을 살았던 정우님께 질문합니다. 옥주에게 여름방학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여름날은 언제였을까요? 탑3를 알려주세요. 우리 동주의 얘기도 그 사이에 같이 좀 들려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 탑3까지는 모르겠고 한 3장면 정도 꼽으면 먼저 그 남자 좋아하는 남자의 신발 뺏어가는 그거는 정말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저도 찍으면서 엄청 속 시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장면이랑 그리고 콩국수 장면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게 이제 그 전까지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혹시 할아버지가 우리가 온 거를 별로 안 반기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그때 할아버지가 뭔가 괜찮다고 같이 가서 살아도 된다고. 되고 뭔가 마음을 놨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장면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뭔가 가장 옥주가 나중에 정말 꿈으로 다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장면은 할아버지가 이제 떠나고 나서 그 후에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막 진짜 되게 크고 어른이 되고 나서도 생각이 많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옥주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인생의 새학기가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 되게 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동주는 그 생일 할아버지 생신 때 췄던 춤과 노래 뭐 직접 작사 작곡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어주기도 힘들 것 같은 노래긴 하던데. 노래는 감독님이 불러주셨고요. 아 고른 노래예요 그게? 할아버지 생신을 축하합니다 막 이렇게 막. 네네. 그걸 좀 네 가지 좀 말했죠. 네네.
그냥 생일 축하는 일반 그냥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고요. 그때 우리 안에 그냥 들어갈 틈이 없어가지고 그냥 올라 하면서 그냥 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냥 자연스럽게 했을 뿐인데 저희가 그렇게 즐겁게 볼 수 있는 장면이 탄생했던 거군요. 네. 허허허님께서 영화 내 어느 정도의 경험적 내용이 바탕이 되었을지가 궁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이 질문을 역으로 이 영화를 또 찍으시면서 각각 개인에게 있었던 어떤 경험 중에서 이 영화가 어떤 기억들을 좀 불러왔는지가 좀 더 궁금해요. 박혜준 배우님도 이 영화 뭐 본인의 역할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 영화에서 보여준 이야기들이 개인의 기억 같은 것들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저는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거의 그 가족 구성원만 좀 다르고 저는 이제 자매만 있는데 저희 어머니 그 외가 쪽이랑 좀 많이 친해서 어머니가 제일 장녀시라 가지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나이 터울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한 1년 정도 같이 산죠. 그게 아주 되게 즐거웠어요. 그게 기억에 남고 그리고 삼촌 그때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고 네, 제가 한 대여섯 살이었는데 막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엄마의 그 막내 동생이 이모가 있었는데 이모가 그 당시에 20대 후반 중반 이때 와서 또 저희 집에 같이 살았는데 저희 집이 좀 그때 이제 양옥집 여기 나오는 양옥처럼 마당도 넓고 그 당시에 이제 그게 서울에서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때 한 70년대에 지어진 집인데 제가 살았던 시기는 초등학교 때 정도였는데 꽤 오래 살았는데요. 그 집에 거기서 이모랑 같이 실하는 이모가 거의 그니까 저희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니까 엄마 막내 동생이니까 이모가 저는 이제 제가 세 자매의 둘째인데 마치 큰 언니처럼 굉장히 큰 언니처럼 이제 같이 왜냐면 이모가 결혼도 안 하고 이제 그랬으니까 그리고 되게 이모가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고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진짜 이 영화 보는데 그러니까 연기하시면서도 사실은 그 기억들이 네, 그게 그냥 진짜 이제 그게 마치 지금 현재 너무 오래된 일인데 이제 같이 숨 쉬고 있는데 특히 영화를 볼 때는 더더욱 예. 사실 연기할 때보다 영화 나중에 완성되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관객으로서 그렇게 막 이렇게 빠져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정말 나는 남매도 아니고 남동생도 없었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가족들 간의 그런 소소하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로 뭐 토라지고 이렇게 싸우고 뭐 이랬다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일상을 이렇게 살아나가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 부모님들 하시는 거 그때는 특히 어른들 얘기할 때 애들은 약간 근데 이 집은 그래도 되게 민주적인 집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저희 집은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그때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뭔가 이 세상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걸 진짜 수수께끼였잖아요. 이제 그런 특히 여기서 옥주의 시선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공감이 돼서 저는 내가 이렇게 공감한다면 분명히 관객분들도 나랑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그런 그 양옥집 얘기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뭐 여러 분 다 보셨으니까 이 집 자체가 하나의 또 다른 캐릭터라는 느낌이 들고 약간 고스트 스토리처럼 어쩌면 이 영화의 이 집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가족에게 일어난 많은 드라마들을 우린 영화 속에서만 발견한 혹은 그러나 보지도 못했던 어떤 많은 드라마까지 다 목격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 로케이션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인천에 있는 그런 2층 양옥집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 이미 지금 저 관객분들에서 1층과 2층 사이에 계단이 위치한 그러니까 계단에 위치한 문이 제작된 건지 원래부터 그런 로케이션에 있었던 건지 궁금하다고 그런 장소 첫인상부터 눈에 띄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집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집은 그 동인천에 위치한 집이고 정말 실제 그 노부부가 50년 동안 이제 거주를 하시면서 그 자식들을 출가를 시키시고 부부 내외가 사시는 집인데 이 집을 발견한 순간 사실은
무조건 여기서 촬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집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시나리오에 담겼어요. 그 집 2층에서 이미 그 로케이션을 결정하고 나서 시나리오를 조금씩 더 고쳐 나가신 네네, 거죠? 많은 부분을 반영을 했고 뭐 포도나 방울토마토나 뭐 그런 작물들부터 해서 2층의 중문도 동주가 방울토마토 주던 거 생각나는데 네네, 그 먹어가 이러는 2층의 중문도 사실 제가 막 제 상상으로는 사실 구현할 수 없었던 상상이 닿지 못한 어떤 장치인데 그 중문을 보는 순간 이 중문을 영화에 좀 담고 싶다,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옥주가 공간을 나누는 어떤 장면이라든지 동주가 들어오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동주가 그 엄마한테 선물 받은 가방을 들었을 때 정말 위풍당당하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누나가 너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을 거리낌 없이 여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중문을 활용을 했고 그 야옥집이 되게 저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살았던 집과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집을 구하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많이 사라졌죠. 네네, 네. 그런 양식의 집이 70년대에 유행했던 어떤 불화서가옥 형태의 집이고 그런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를 다 만들고 난 뒤에 그럼 요새 10대나 청소년들은 할머니 집을 떠올렸을 때 아파트 구조를 떠올리게 될까? 조금 다른 어떤 기억을 공유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고 이 집이 확실히 저도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캐릭터성을 반영을 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사실 1층이 대부분 좀 남자들의 공간이고 2층이 할머니가 아마도 쓰셨을 것 같은 그 재봉틀이 있는 공간이라서 2층은 또 여성들의 공간 그리고 옥상 2층으로 이어진 옥상도 고모와 또 그 옥주의 공간으로 해서 약간 남녀로 1, 2층이 좀 구분되는 것 같은 느낌도 받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 병기와 미정, 고모와 아빠의 또 내밀한 공간이 되기도 하잖아요. 뭐 고모가 담배를 피우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둘이 되게 오랫동안 약간 뭐 부모님의 눈을 피해서 여기서 뭔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었고 약간 뭐 층으로 나눴다기보다는 조금 그 각각의 공간을 어떤 식으로 좀 살았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 친구들을 어떤 식으로 좀 사용을 하고 싶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분리를 했었어요. 정751108님께서 옥주의 부모님은 왜 이혼을 하게 된 건지 혹시 설정된 게 있나요? 아빠가 형편이 안 좋은데도 엄마가 아닌 아빠가 아이들을 키우는 설정으로 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옥주는 엄마한테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훈 배우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들 때 일단은 전사나 외부의 이야기가 사실 외부의 어떤 그 각자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거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그 관계들에서 좀 상황들을 유추할 수 있기를 바랬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런 전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제 나름대로 설계를 하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뭐 미정도 사실 뭐 고모부랑 어떤 식으로 이제 다투는지 왜 다투게 되었는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고모 미정과 병기의 관계 그리고 미정과 또 옥주의 관계 속에서 미정이 느끼는 감정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 속에서 이 영화가 좀 보여지길 바랬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옥주는 엄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처가 더 컸으리라는 생각은 해요. 옥주한테 들어볼까요?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그 주가 이제 엄마도 너무 보고 싶고 엄마를 되게 많이 사랑하기도 하는데 옥주 입장에서는 물론 엄마가 이렇게 떠난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뭔가 자기랑 동주를 약간 버리고 갔다 그런 식으로도 조금 생각이 계속 들어서 보고 싶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한데 왜 엄마는 우리를 떠나갔을까 버리고 갔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옥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쩌면 좀 분노하지 않았을까. 근데 분노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안에는 엄마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두 어린 남매도 있지만 또 나이 든 남매의 여름밤이기도 하잖아요. 아빠와 또 고모의 여름밤이기도 한데 아빠와 고모의 여름밤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로 계속 대화를 좀 나누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 악마화하지 않더라도 이 영화 속에서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누구나 어떤 집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이야기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장면이 집 파는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던 두 분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아주 오빠 거 아닌 거 알지? 이 집 오빠 거 아닌 거 알지? 내가 지금까지 잘 참았지만 사실은 하지만 굉장히 어렵게 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장면을 찍을 때 두 배우들 사이에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것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누군가가 미워하지 않게 이걸 좀 너무 좀 나쁘게 보이지 않게끔 또 연기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그 장면 연기하실 때 두 분은 어떤 마음이셨는지 어떻게 또 연기하셨는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부모의 어떤 재산을 누군가 하나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식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 얘기만 나와도 사실 대단히 어려워지거든요. 네, 사실은- 정말 법정 가는 분들 되게 많죠. 네, 사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 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집 내가 다 가질 거야 대놓고 얘기도 못하고 이 집 그럼 반반 나눠 사실 이렇게도 얘기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마음 부모에 대한 미안한 감도 사실은 있는 거고 보통의 사람이라면 양심적으로 아마 그런 배려가 충분히 그 미정과 병기 사이에 흐르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얘기하는 속 시원하게 못 꺼내놓는 그 마음 아마 그것이 전반적으로 연기하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최정훈 배우님이 아까 신발을 뺏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갈 때 그 장면이 또 명장면으로 꼽기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자친구한테 그 신발 선물을 할 때 최정훈 배우의 얼굴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게 어쩌면 아마도 짝퉁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같은 것들에 살짝 남자친구가 보지 않을 때는 눈치를 보다가 또 남자친구가 자기를 보는 순간에 너무 예뻐 보이고 싶은 여자친구처럼 웃어주는 그러면서 그 두 가지의 감정이라는 게 되게 봉제선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기를 보면서 저는 되게 이 아이의 마음을 이미 다 가지고 있고 연기를 그냥 내가 이 장면에서 이렇게 연기해야지 하고 단선적으로 연기하고 있지 않은 신인 배우를 만나서 너무 반갑기도 했었고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독립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옥주라는 아이에 대해서 가지게 됐었던 첫 심상은 무엇이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 친구를 이해해 나가려는 그런 마음들을 또 가지게 됐었나요? 일단 그 옥주가 남자친구까지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화 좀 문자 좀 주고받는 애죠. 썸나는 사이. 썸남. 근데 뭔가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옥주 입장에서 어떻게든 얘가 뭔가 날 좋아한다고 생각은 하고 싶지만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자기도 알지만 근데 또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제가 실제로 겪고 있었던 그런 생각도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됐었고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중에 성직을 있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처음에 딱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이제 감독님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나서 다시 찬찬히 읽으면서 옥주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가족들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족들을 위한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클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안 해주거나 그럴 때 뭔가 그냥 단순하게 원망만 할 수도 있지만 옥주는 왠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내가 어떻게든 뭔가 이 상황을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생각이 깊은 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공주에 대해서도 뭔가 겉으로는 틱틱대고 싸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약간 저녁에 내일은 조금 더 잘해줘야겠다. 내가 아까 왜 그랬지? 이렇게 후회도 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큰 그런 아이라고 생각해요.
동주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싸웠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을 후회를 하는. 이 영화 굉장히 잔잔하게 흘러가긴 하지만 가장 액티브한 장면이 그 동주와 옥주의 개싸움 씬이라고 했어요. 그 장면은 사실 뭐 액션 스쿨을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찍게 됐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컷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거의 풀샷으로 두 사람이 그냥 엉기는 싸움인데 어떻게 미리 합을 맞추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장면 찍을 때 막 미리 이렇게 많이 안 해보고 그냥 살짝만 해보고 이제 촬영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씬 자체를 여러 번 찍긴 했지만 막 딱히 내가 이렇게 밀치겠다 아니면 뭐 이렇게 때리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그냥 대사 막 해보는 정도였지. 근데 그 너무 막 때리고 밀치고 그래서 되게 미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다른 방에서 이제 승준이 어머니께서 보고 계셨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정말로. 근데 딱 그 씬 끝나고 나서 그 승준이 괜찮아 연기인데 뭐 어때 이러고 승준이 어머니께서도 너무 잘한다고 너무 리얼하다고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승준 배우님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 장면은?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계속 가다 보니까 점점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 멘탈이 나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누나는 계속 한 시간씩 끝나면 괜찮냐고 했는데 갈수록 약간 점점 세지는 것 같았어요. 아 누나에게 원래 빠져야 되는데 점점 세졌단 말이에요? 가방도 찢어지는 줄 알고 옷도 아. 찢어지는 줄 알았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되게 팔이랑 어깨가 다음날부터 좀 되게 아팠어요. 근데 극 중에서 옥주 누나는 왜 동주에게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요? 옥주 누나도 엄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엄마를 만나면 할 말도 없잖아요. 누나가 엄마를 만나면 되게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엄마가 보고 싶은데 갔다고 왔는데 왜 엄마네 가냐고. 되게 짜증내는데 옥주 누나도 엄마가 보고 싶었죠. 근데 짜증날 것 같았어. 아까 엄마가 우리 버리고 하니까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엄마를 버리고 오냐고 저는 대체 이해가 안 가. 그 마음이 이해도 되긴 하지만 또 이렇게 화내는 누나도 싫고 그래서 서로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왜냐면 동주는 모든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왜 그 갑자기 비빔국수를 비비다가 이거는 2층에 가갖고 누나랑 같이 먹을게라고 왜 갑자기 그렇게 얘기했을까 했더니 2층에 올라가서 사실 엄마 만날 거거든 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이 이야기를 조촐히하기 위해서 2층으로 그걸 가져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계획이 되게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통인 분이 아니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간디가 옛날 족복이었어요? 약간 풍문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읽은 미인전에는 실제로 부연 설명이 있었어요. 사실 이 영화에서 각각들이 되게 좋아하는 장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이 여름방학 하면 딱 떠오를 만한 이 영화를 하면 떠오를 만한 장면들이 각각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홍주 배우님부터 한번 자기가 출연한 장면이 아니더라도 이 영화에서 저는 일단 제가 출연한 장면 중에서 저는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첫 장면이요. 그래서 그 작은 차에 남매를 태우고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그 길, 그 장면이 너무나 좋고요. 그 동일한 장면이 앞과 뒤가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 좀 다른 느낌을 주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희망에 차서 가는 느낌을 첫 장면에는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또 한 장면은 이제 그렇게 제 아버님이 떠나시고 집에 들어와서 그 장롱 앞에 있을 때 참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도 살짝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그 느낌이죠. 네. 그걸 제가 그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너무 그 느낌을 잘 알거든요. 개인적으로 제 아버님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나와서뿐만 아니라 그냥 저한테 그런 생각을 많이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좋은 장면은 매번 영화를 볼 때마다 바뀌어요. 어느 날은 이 장면이 이 장면 이렇게 안 깊이 들어왔었는데 어떤 날은 보면 확 들어와 있고 또 다음에 또 보면 이 장면이 이랬었어? 그렇게 계속 새로이 발견되는 장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약간 엔착을 괜찮,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되게 지능적이신 역시 동주 아버님이셔서. 아니요, 맞아요. 저도 아까 그 정훈 배우님의 그 표정 같은 것도 두 번째 볼 때 훨씬 더 잘 보이기도 했던 그런 장면이기도 해서 여러분들마다 또 다르게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좀 다른 부분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드는데 우리 할아버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음악 들으면서 짓던 그 미소와 처음에 또 이렇게 환하게 텃밭에서 손 흔들어 주시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전체 영화 중에서 가장 또 좋으셨던 장면이 있으세요? 혹시 본인 출연하시지 않은 장면 중에서도? 글쎄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야 우리 한 가정의 가정사를 써난 것 같아요. 어느 가정이나 다 어느 가정이나 이런 일이 다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노래가 나오면서 그 손녀가 해준 모장가 네. 그걸 쓰고 가만히 혼자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그 장면이 좀 그거 하는 것 같고 하나 불만은 지금까지 해봤는데 전부 할아버지 아니면 환자예요. 하기야 머리가 하얀이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우리 나이 든 노인들이 많잖아요. 지금 버스나 지하철 타보세요. 그러면 노인들도 좀 즐겁게 사는 걸 좀 어느 보여주는 영화. 분이 불러주면 그렇게 한번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욕망입니다. 원하시는 역할이 있으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노인도 또 내가 남자 아닙니까? 네. 늙은 말이 콩마다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집 할머니들 좀 사귀는 것도 좀 하고 그렇잖아요. 로맨스 영화를 찍고 싶으시다. 그렇습니다. 네, 희망을 많은 분들에게 또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현영 배우님. 아니, 저는 저는 그 둘이 싸우는 장면 일단 그게 굉장히 훌륭한 장면. 일단 훌륭하다는 거는 그냥 영화인으로서 그렇게 이제 같이 참여한 배우로서 생각하는 거고 그거 말고 관객으로서 봤을 때 진짜 너무 가슴이 찢어지더라고. 그걸 보는데 진짜 그러니까 어린 이 친구들을 결국 아픔으로 몰아가는 건 결국 어른들인 거잖아요. 이 둘이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우는 이유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둘이 왜 그러는지도 너무 아니까 그게 너무 보여서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그리고 그 장면에 연결되면서 이 할아버지가 동주를 달래주잖아요. 저는 그게 저도요.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도 그 장면에 야단을 칠 줄 알았는데. 나는 그때 제 눈물이 저도 막 이게 저도 모르게 정말 아마 제 생각에는 한국 영화에서 내가 진짜 생각해봤어요. 한국 영화에서 내가 이런 장면을 본 적 있나?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네. 가방을 이렇게 네, 그냥. 데리고 내려가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얘를 이렇게 했는데 얘 서럽고 그런 장면들 왜냐면 대부분의 영화들은 그 전에 끝내거나 편집선이 대부분 아니면 뭔가 하여튼 다른 뭐가 맞아. 부차적인 게 맞아. 붙는 다음에 여기서는 온전하게 그 아이를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싶다라는 강력한 감독의 의지가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사실 그게 이제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그 당시엔 너무 절실하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되게 절실한데 그런 순간들이 막 떠오르면서 생각해보니까 영화에서 대부분 이렇게 어린이를 이렇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정말 온전하게
그런 시간을 넉넉하게 할애한 거를 진짜 내가 본 기억이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아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인님께서 공부해라 숙제는 다 했니 이런 보통 한국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늘상 잔소리하는 학업에 대한 대사가 나오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넣으시지 않은 것 같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도 또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서 사실 그것이 어떤 의도라기보다 경기도 이 여름방학동안의 상황에서 공부까지 어쨌든 이렇게 지시를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저는 병기라는 인물이 그렇게 막 가부장적이거나 막 아이들에게 막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대신에 이제 본인이 조금 무책임한 어떤 그런 면은 있지만 대신에 굴삭기 자격증이나 공부를 이제 본인의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자격증 땄겠죠? 그리고 옥주도 뭐 그러면 이제 그 방 안에서의 시간이 있을 거고 동주야 뭐 지금은 그냥 병기 입장에서는 어떤 공부보다는 그 나름의 시간을 좀 보내게 하는 것 그냥 그게 병기의 입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승윤 배우님은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좋아했던 장면 재밌고 좋아했죠. 할아버지 생신일 때 그때 아빠가 춤추면 핸드폰 사준다고 그 부분이 가장 재밌었고 좋았던 것 같아요. 400만 돌파하면 춤 추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 배바지 갖고 와가지고 400만을 향해서 그 아버지가 찌개가 좀 싱겁지라고 물어봤을 때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어라고 대답했던 거 정말 싱거워서 그런 거야? 아니면 대사 있었던 거예요? 기억이 잘 나. 감독 대사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대사는 대사에 있었다기보다 그냥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병기 그 여기 양주 배우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고 그냥 송준 배우가 자연스럽게 대답을 거의 가족화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정훈 배우님 저는 그 이 영화 지금 이미 한 10번 정도 보셨어요. 제일 많이 아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 텃밭, 그러니까 공주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인사하잖아요. 그때 이제 할아버지께서 텃밭 막 가꾸시다가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데 물론 저는 나오지 않았지만 할아버지 미소를 보면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해요. 김상도 배우님 이렇게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시면 안 돼요? 네, 감독님. 저는 각 인물별로 한 3장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옥주가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신발을 뺏고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상영을 했을 때 그 신발 뺏는 장면에서 웃음이 너무 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불안했어요. 왜 저는 가슴 아프게 쓰는 건데 썸남은 어떻게 내려가나 네. 이런 마음들이. 약간 불안했는데 항상 그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그 장면이 항상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볼 때 그 장면이랑 그 다음에 그 병기 이제 동주가 방을 찾아서 헤매다가 떠났을 때 병기까지 자려고 누울 때 아버지랑 되게 똑같은 자세로 이제 자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찍을 때 시나리오상의 어떤 존재하던 가족이 진짜 실제 가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또 고모가 담배 피는 장면이 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그냥 고모로서 어떤 엄마로서 누군가가 아니라 진짜 그냥 그 인물의 한 명을 보는 것 같아서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다시 똑같은 그 집을 찾았을 때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장면이 너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아직까지 죽음이라는 것을 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정말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이 되게 가슴 아프게 느껴지기도 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장면들을 또 뭐 진짜 이 싸우는 장면도 실감난다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할아버지께 집하는 것하고 요양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할아버지한테는 말씀 안 드렸겠죠? 그러셨을 것 같죠? 네.
참 요양원 장면 같은 경우도 너무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결국은 또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이라서 정말 불효를 하겠다 내가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가족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일상적인 고민들이 이 영화 속에서 다 담겨져 있어서 너무 좋았기도 했어요. 이 영화에는 노래가 한 곡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데 세 명의 가수가 부른 다른 버전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신중현 씨가 만든 미련이라는 곡인데 실제로 이게 70년부터 75년 사이에 이마영 가수 그리고 장현 가수 그다음 김추자 가수가 부른 버전을 각각 다른 캐릭터의 시작과 함께 또 이렇게 좀 다르게 이건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는 게 김추자 버전이죠. 근데 이렇게 같은 노래를 다른 가수가 부른 버전으로 삽입을 하시게 됐었던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다른 가수를 생각을 했다기보다 제 미련이라는 곡을 알고 나서 이게 이 노래가 다 굉장히 버전이 많구나. 그리고 이 노래가 영화를 관통하는 어떤 주제가 되면서도 할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좀 각인시킬 수 있는 어떤 노래겠다. 근데 대신에 굉장히 마이크가 좀 지저거린다. 네, 근데 대신에 그 영화 외적으로 조금 감각적으로 막 그 연출의 개입이 느껴지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옥주가 자전거 타는 장면이랑 그 엔딩 크레딧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그 영화 내에서 들리는 음악, 그 자동차의 라디오 소리, 아니면은 할아버지 오디오, 뭐 이런 식으로 영화 내에서 들리게끔 그렇게 장면을 사실 영화 이 음악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70년대에 나왔던 음악인데 감독님이 90년생이신데 그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일생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은 이 음악이 선택됐던 거에는 어떤 원래 약간 취향적으로 옛날 노래를 좀 많이 들으셨던 건지 취향이라기보다는 할아버지가 이제 어떤 음악을 들으실까, 그리고 그 시대의 음악, 그리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하다가 반영이 된 것 같고, 되게 놀랬던 게 이제 정원 배우랑 얼마 전에 이제 그 라디오 방송을 촬영을 했는데 그 거기서 이제 정원 배우가 이제 음악을 추천을 해주는데 다 리메이크 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찬환 가수 버전으로 알고 있는 뭐 너의 의미를 아이유 버전으로 추천을 하고 저희 조카가 아로하를 그렇게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지금 초5인데 그래서 약간 이 시대의 어떤 분위기를 음악이 되게 담아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잘 알지는 못하던 곡이었는데 이 영화를 보시고 난 후에는 정말 이렇게 음원 사이트에서 많이들 듣게 되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노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모인 어떤 집이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이렇게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게끔 저희 앞에서 볼 때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근데 여기에 정말 많이 얘기들 올려주셔서 더 저희 하나하나 또 이 단톡방이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 거실에 남아서 음악 듣는 두 사람이 2층과 1층으로 나누어서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의 범주를 침범하지 않는 그 장면도 너무 아름다웠고 영화는 뭐 홍주 배우님께서 살짝 강요한 듯 N차 관람을 하시다 보면 또 다른 방식의 즐거움들을 혹은 감동들을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봉을 앞둔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되는 GV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 홍주 배우님부터 저희 쭉 이렇게 이어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인사도 부탁드리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제 20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이 떨립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기대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기대만큼 이 영화가 많은 분들에게 아주 따뜻한 그런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 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인데도 꿋꿋이 견뎌나셔야겠고 가정에 모두 행복이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로 저희 영화 좋으셨으면 많은 분들이 저를 진짜 같이 보고 얘기 나누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남매 여러분 8월 20일에 개봉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400만 진짜 가면 제가 약속했던 거 진짜 할 겁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매 여름밤 개봉까지 일주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개봉하고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400만이 된다면 저도 옆에서 같이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가 볼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70만 원이 생겨도 절대 쌍꺼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귀한 얼굴이어서요. 네, 감독님. 제가 원래 눈물이 많기도 하는데 아까 그 김상동 배우님 손자분들이 나와서 포토카드 찍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이제 이 영화를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영화를 만들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되게 그게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과도 저는 그게 다 인연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영화로 이제 만들어진 인연 같은 거. 그래서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쨌든 이 영화가 항상 곁에서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항상 외로우실 때나 공부하실 때 이 영화가 곁을 지켜주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화에서 보니까 할아버지 발인이 27일인가 그렇던데 8월 27일인가 그렇던데 딱 일주일 개봉으로부터 일주일 후잖아요. 근데 이제 개봉까지 딱 일주일 남았으니까 우리 마지막 남은 생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주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이 영화 더 많은 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감독님 중간에 보니까 거의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제 그 대기실에서 좀 더 힘내서 영화 마지막까지 온전히 또 관객분들하고 만나는 날까지 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많은 이야기들 올려주셔서 저희 또 재미있게 읽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 개봉 이후에 또 애차 관람하시는 걸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